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인입니다. 오늘은요 원서 읽기에 관한 Q&A 영상인데요. 제가 원서를 읽을 때 사용하는 노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필기구는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사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 제가 그간의 질문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어프로치 프로 양장 노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많이 등장했던 노트죠. 디자인 보면은 이렇게 가죽 처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뒷면에 하단에는 이렇게 어프로치라고 음각이 새겨져 있어요. 굉장히 심플한 노트입니다. 그리고 내지를 볼게요. 잘 쓴 데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 종이의 재질감이 단단해요.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종이를 고급 수입 용지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고, 고급 용지를 사용한 만큼 이 종이에 비침이나 번짐이 없어요. 그래서 필사를 이렇게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양의 텍스트를 적어야 되잖아요. 이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 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는요, 양장이라 이렇게 180도 펼쳤을 때, 어느 부분에서 180도를 펼쳤을 때 손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 굉장히 편해요. 자, 그런데 양장의 단점은 뭐다? 조금 무겁다. 그런데 이 노트는 무거울까 안 무거울까? 안 무거워요. 내지 사이즈는 142에 210입니다. 펼쳤을 때는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와 맞먹는 크기예요. 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펜 보여드릴게요. 이거 고정해야겠다. 저는요, 일반 펜은 제트스트림 펜 0.5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만년필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명은 세일러, 프로피트, 시키오리, 달밤의 수면, 시모요입니다. 최근에는 계속 다 만년필로 필사를 하는 중인데요. 이 일반 볼펜과 만년필, 어떤 게 더 필사 시 편하냐라고 물어보신다면요, 만년필이 훨씬 더 편합니다. 단, 종이와 잉크 자체에 번짐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만년필 필사가 의외로 편해요. 저는 만년필을 초등학교 때 사용을 해보고 그 이후로는 써본 적이 없어서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원서 읽기 모임을 참가 항상 해주시는 나무님께서 추천해주신 세일러 만년필로 구매를 했고요. 펜촉의 굵기는요, F촉입니다. 그래서 조금 얇은 편인데요. 중국어는 획순이 복잡한 한자가 많기 때문에 얇은 촉이 조금 처음 입문하시는 분께는 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연필도 사용을 해요. 연필은 스테들러 연필을 사용을 합니다. 연필은 언제 사용하냐? 제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혹은 인상 깊은 구절이나 책에 직접적으로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예전에는 연필로 직접적인 필기를 하는 거, 메모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래, 뭐 내가 책을 또 언제 또 펼치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을 때 제대로 읽자 싶어서 지금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이렇게 표시도 해보면서 읽는 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끼는 책은 잘 못 그어요. 그리고 다른 색깔 있는 볼펜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제가 필사를 마치고 모르는 병음이나 모르는 뜻이 있을 때 옆에다 간단한 메모를 하기 위해서 색깔 있는 볼펜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형광펜입니다. 형광펜은요, 제가 저번에 다이소를 갔다가 우연하게 이거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구매를 했던 건데 진짜 이것만 쓰고 있어요. 다이소 빈티지 컬러 형광펜입니다. 색감이 빈티지해서요, 필기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땅 밑줄 그을 때면은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책을 읽을 때 그 책 위에 직접적으로 어떤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특별한 룰은 있는 건 아닌데, 제가 책을 읽어나가면서 독서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자연스러운 저만의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참고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인상 깊은 구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연필로 밑줄을 긋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혹시나 인상 깊은 부분이 문단 단위일 경우에는요, 이렇게 대괄호로 이렇게 하나로 묶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고요. 인상 깊은 부분이 한 문단을 넘어선다 라고 하면요. 저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시작점은 일단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쭉 내려가서 끝 지점 여기까지 라는 표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단어가 있을 때는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 부분이에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서를 읽고 싶은데 사실 원서를 쉽게 읽지 못하는 이유, 모르는 단어 때문이잖아요.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요, 여러분의 난이도에 맞는 책을 고르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비단 가독,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책을 선정해야 된다 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책을 읽을 때 재밌어야 되잖아요. 조금 빠져서, 흠뻑 빠져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능동적 독서가 될 수 없어요. 뭔가 타에 의해서 독서를 하는 기분이 들고 결국에 이것은 지속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내가 난이도, 허용 가능한 난이도의 범위 안에 책을 선정을 하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자, 그래서 동화책을 골랐어. 그런데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읽으면서 사전을 일일이 다 찾으면서 독서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일단 넘어가고 사전 검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책의 장르와 난이도에 따른 분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전문 서적이나 소설에 비해서 텍스트의 난이도가 비교적 낮습니다. 그래서 문맥상 어떤 단어를 유추하기도 편해요. 내가 에세이를 읽는데요, 모르는 단어가 있다. 한번 유추를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유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요, 일단 밑줄만 그어놓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유추를 해도 모르겠다라고 해도요, 일단은 넘어가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소설이나 전문서적의 경우에는요,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서 지금 당장 사전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일단 밑줄 그어놓고 넘어갈 것인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요. 내가 이 단어를 현재 알아야 다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요, 사전 찾아야죠. 네, 그때 찾아봅니다. 자, 그런데 이건 잘 모르겠는데 내용의 이해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하면요, 일단은 밑줄 긋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에세이든 소설이든 내가 밑줄 치고 넘어간 그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는 내가 한 페이지를 다 읽은 후 한 페이지 단위로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한 페이지를 읽고 밑줄 친 부분,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는 거예요. 중국어로 적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단어를 이해한 거를 중국어로 적어보는 거예요. 물론 한국어로 직접적으로 적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단어의 느낌을 최대한 많이 기억한다라는 생각으로 단어를 찾고 공부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드려요. 병음을 모를 때는 전체 적어봅니다. 그리고 성조가 아리까리하다, 성조를 잘 몰라, 그럴 때는 한자 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1성이냐 2성이냐 3성이냐 4성이냐 표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요, 필사 방법입니다. 필사를 할 때 읽으면서 동시에 필사를 하나요? 아니면 다 읽고 난 다음에 필사를 하나요? 이거를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필사 또한 어떤 규칙은 사실은 없어요. 어떤 거는 정말 읽으면서 동시에 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한 문장씩 필사를 하는 경우, 어떤 거는 한 문단씩 필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거는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난 다음에 필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독서를 하는데 필사가 사실 본질적인 행위는 아니잖아요. 이 본질의 행위, 독서라는 것에 어떤 플러스가 되는 그 범위 안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페이스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사하느라 지치고 무슨 내용인지도 하나 모르겠고 그러면 필사의 의미가 전혀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아이카드 제가 띄울 거지만 필사의 장단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든 적이 있어요. 사실 필사를 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팔도 아프고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렇지만 이 필사 적는 행위 자체가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내가 고통에서 해방되는 순간이 옵니다. 네, 이걸 참고하시고 여러분이 필사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원서 읽기에 관한 Q&A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원서를 읽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오늘의 영상은 제가 독서를 하면서 저에게 편한 방식과 그리고 제가 사용하기 편한 필기구 이런 것들을 공유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중에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취사 선택하셔서요, 여러분의 페이스에 맞는 독서 습관을 형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바이바이.